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를 잡은 한동훈의 독립운동. 자, 이거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정말 한동훈에 대해서는 장과를 시키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는, 이건 그야말로 동지야, 동지. 자, 윤석열이가 2022년 4월 13일이에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2월 7일이야. 네? 2022년 2월 7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이틀 앞두고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한동훈은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를 해온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 정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어제 그저께 4월 12일 날 윤석열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특검에서 난도질했던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시킨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는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게 뭐예요? 45년 구형한 거, 그게 면목 없다는 이야기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뭐야?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거 아니야. 나는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어제 그저께에 대구에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법무장관의 한동훈 이렇게 발표하는 건 뭐야? 네? 이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박근혜 문제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봐요. 이게 불필요하게 의미를 제가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동훈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이름을 모르겠어요? 자기를 수사한 사람인데 직접 수사한 게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에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동훈이에요, 그게.
네? 오늘의 윤석열과 오늘의 한동훈이가 존재하게 된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바로 그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오늘이 문재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오늘로 이어온 거예요. 네? 이걸 박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냐고요. 박근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그 특검이 자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수사기획팀장이 윤석열 그 밑에가 누구냐? 그게 한동훈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윤석열이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저승사자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의 네? 박영수의 가계무샤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가계무샤가 한동훈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1000명을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5명이 자살을 하고 200명이 구속되고 100년형을 구형한 거. 그거 누가 한 거냐? 그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한동훈인 겁니다. 이른바 특검의 4인방이 누구냐?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대변인, 특검보 겸 대변인했던 이규철이 매일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작사를 낸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간 석간 방송 물려가지고 종편 생중계 해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했잖아. 이 양반들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이재용,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조윤선이 다 잡아놓았잖아. 이걸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게. 응? 바로 혁명이 벌어져. 혁명이. 그 윤석열이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의 그 지략이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예? 난 한동훈이가 결정적인 책사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파생돼 가지고 잘 되기를 물론 바라지만 네? 물론 윤석열 정권이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정권이 되기를 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망한다면 노무현 정권을 망친 게 유시민이라면 이른바 한동훈은 나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혁명을 같이 해온 사람이야. 그 어려울 때. 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모사해가지고 한강 다리를 건넜던 때에 그때 혁명 동지가 누구야? 김종필이야. 이 김종필과 같은 인물이에요. 독립운동한 거야. 정말 죽음의 시간을 같이 건넜던 게 이 한동훈인 거야. 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제 18명의 인선을 했는데 그중에 뭐 한 2~3명만 빼고 다 했어요. 쫙 보면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박근혜 아미 앞에는 결코 순탄치 않다. 순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봉쇄작전과
고립작전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왜?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해서 저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 꼴을 과연 윤석열이가 지켜만 볼 거냐. 주변 세력도 마찬가지. 그 주변 윤핵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불과 한 2주도 안 된데 불구하고 저 엄청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저 꼴을 두고 볼 거냐 이거야. 사실 뻔해 보여, 뻔해. 박근혜 대통령이 더 결심을 해야 돼. 내가 반드시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하겠다. 이 진실을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한 그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썼던 이 답장을 본인 스스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네? 여기에 썼던 이 본인 스스로의 이게 결심이고 고백이거든요. 네?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를 지지해온 그 박근혜 아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야만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뿐이다 이거예요. 국민 여론만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넘어서 가지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 여론,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른바 박근혜 아미를 기반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과 섞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 피눈물로 쌓아온 이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 나는 물론 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대통령을 잡은 이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키는 그 윤석열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것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 판단에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제가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 민심, 국민 여론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 박근혜 아미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제가 빨리 끝냈습니다. 아이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만 여러분께 준비했던 모든 게 다 털어놨습니다. 여러분.